이종담 천안시 의원이 천안 삼거리공원 명품화 사업 원안 추진을 촉구하는 시정질문 자리에서 전격적으로 삭발을 감행해 주위를 놀라게 한 가운데 이 문제와 관련해 원내 여야 간 논쟁이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던 이규희 전 의원이 대법원으로부터 무죄 취지의 파기 환송 결정이 내려져 대전 고등법원에서 다시 한번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충남 북부 상공회의소의 제20대 회장에 문상인 대일공업 대표가 선임됐습니다. 아산시에서 종교활동 등과 관련한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발생한 가운데 오세현 시장이 시민들에 대한 방역수칙 준수를 다시금 당부했습니다. 코로나19 등으로 문화예술계가 많은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가운데 천안의 한 갤러리가 다양한 기획 전시를 통해서 이를 타파하고자 하는 모습을 보여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천안에서 내일의 축구 꿈나무들을 위한 아이리그 대회가 개막해 코로나19 등으로 움츠려 있던 아이들이 맘껏 뛰어놀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됐습니다. 꿀맛 나는 하늘, 아삭한 하늘, 상큼하고 시원한 하늘. 어때요? 천안이 그려낸 하늘. 하늘 그린으로 작은 행복을 함께 나눠요. 하늘 그린. 안녕하십니까. 아나운서 신소영입니다. 계절의 여왕 5월이 올해도 찾아왔습니다. 날씨도 점점 따뜻해지면서 저마다 설레는 마음이 가득하겠지만 아직은 이러한 설렘을 밖으로 표출하기엔 이르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어서 평소 느꼈던 5월의 아름다움을 다 함께 느낄 수 있는 날이 오기를 바라면서 5월 첫 주 천안TV 주간 종합뉴스 시작하겠습니다. 최근 막을 내린 제241회 천안시 의회 임시회 시정질문에서는 그동안 유례없는 사건이 벌어져 주위를 깜짝 놀라게 했는데요. 천안 삼거리공원 명품화 사업 원안 추진을 주장하던 이종담 의원이 시정질문 도중 돌연 삭발을 감행했고 의회 내 여야 간 갈등에 불을 지피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최영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그동안 천안시의회 내에서 논란의 중심에 있었던 천안 삼거리공원 명품화 사업 원안 추진 문제가 그 정점을 향해 달려가는 모양새입니다. 제241회 임시회 시정질문에 나선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종담 의원은 박상돈 시장을 향해 삼거리공원 명품화 사업 원안 추진 문제는 단순히 지역구의 문제가 아닌 천안시 전체의 문제이며 삭감액의 많고 적음이 아닌 신뢰의 문제라면서 이 문제의 관철을 위해 결연한 의지를 담아 삭발을 결심했다고 밝히고 곧장 삭발을 감행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지역구의 문제가 아니라 천안시 전체의 문제이며 사업비 삭감액의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닌 신뢰의 문제인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천안 삼거리공원 명품화 사업 원안 추진을 위해 결연한 의지를 모든 시민들에게 보여드리고자 김선태 의원님에 이어 삭발을 결심하였습니다. 정치인으로서 또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불통과 오만, 불신으로 일관하는 천안시장에게 제발 자세를 낮추고 시민의 귀를 기울여 달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신체 발부는 수지부무라하여 머리카락 하나도 소중히 여겨온 우리의 전통과 의식에서 삭발을 한다는 것은 개인이 할 수 있는 최후의 의사 표현으로 활용되어 왔습니다. 저는 지금 의원으로서 저에게 주어진 마지막 수단을 실행하고자 합니다. 이 의원이 본회의장 연단 앞에서 삭발을 진행하자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고성을 쏟아내며 반발하기 시작했습니다. 상황이 진정된 후 박상돈 시장은 원안 추진에 대한 예산 삭감은 오해이며 사업계획 변경이라고 설명하면서 이종담 의원의 발언 중 행동에 대해 유감을 표했습니다. 삼거리 공원 사업은 편성된 예산 삭감이 아니라 계획을 변경한 거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원안 고수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을 아예 영원히 그런 기회를 주지 않겠다는 뜻이 아님은 의원님들도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우리 존경하는 이종담 의원님께서 무언가
하실 말씀이 계시면 정말 저한테도 답변 기회를 주셔서 시민들이 오해가 없도록 해주셔야 되는데 일방적으로 질의해놓고 답변 기회도 거의 주지 않고 그냥 시민들이 알 권리를 무시하는 그런 일방적인 행위를 하시는 태도에 대해서 정말 심히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고요. 천안시 이외의 30년 역사 중 전례가 없는 본회의장 삭발 사태가 일어난 것을 지켜본 시민들도 많은 설왕설래가 있는 가운데 앞으로 이 문제를 놓고 천안시의회의 충돌이 어디까지 계속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천안TV 최영민입니다. 앞서 보도한 이종담 의원의 삭발과 관련해 국민의힘 의원들도 목소리를 냈습니다. 유영진 원내대표를 비롯한 9명의 의원들은 4일 기자회견을 갖고 이 의원의 이번 삭발은 의회의 30년 역사상 그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일탈 행동이었다고 규정했습니다. 그러면서 70만 시민의 선택을 받은 시장을 세워놓고 정책을 수정하지 않으면 예산을 삭감하겠다는 협박성 발언 또한 유감을 표하며 의원으로서의 자질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전했습니다.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또 이종담 의원이 이 문제와 관련 시민들 앞에 사과를 할 것과 재발 방지 약속, 시정을 발목 잡는 행위가 아닌 의회 본연의 견제와 균형의 자세로 돌아갈 것을 요구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 역시 곧장 반박 기자회견을 열고 삼거리 공원 명품화 사업과 관련해 시민과의 소통을 통한 문제 해결이 아닌 불통으로 일관하는 것도 모자라 정당한 심의 과정을 거쳐 결정된 추경 예산의 결과마저 정당 간 정쟁의 도구로 사용하는 천안시와 국민의힘의 처사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이종담 의원의 삭발은 천안시장이 귀를 막고 시민의 목소리를 들으려 하지 않기에 시민의 절박한 마음을 담아 감행한 것이며 시민의 대변자로서의 책임 있는 행동이고 순수한 의정활동이었다고 강조했습니다. 약 2년여 동안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던 이규희 전 국회의원에게 법원이 무죄 취지의 파기환송 결정을 내렸는데요. 자세한 내용 박승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2018년 보궐선거를 통해 제20대 국회의원에 입성한 이규희 전 국회의원에 대해 대법원이 무죄 취지 파기환송 결정을 내렸습니다. 2018년 지방선거 과정에서 당시 민주당 천안갑 지역위원장이던 이 전 의원은 당시 충남도 의원에 출마하고자 했던 A씨로부터 지역 국회의원과 식사를 하라는 명목의 돈을 받고 같은 당 지역위원회 관계자에게 100만 원을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벌금 400만 원과 추징금 45만 원이 선고된 바 있습니다. 항소심에서도 같은 판결을 받은 이 전 의원은 지금까지 약 2년여 동안 무죄를 주장하는 탄원서를 제출하는 등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판결 직후 천안TV와 통화에서 이규희 전 의원은 아직은 공식적으로 입장을 밝힐 단계가 아니라며 말을 아꼈습니다. 지역 정계에서는 앞으로 파기환송심에서 이 전 의원이 무죄를 판결받을 경우 내년에 있을 지방선거에서 다시 제기할 가능성이 높은 게 아니냐는 관측을 조심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천안TV 박승철입니다. 천안을 상징하는 작물인 호두의 이름을 딴 천안 호두휴게소에서 최근 지역 농산물 직판장이 문을 열고 11월까지 천안의 농특산품을 판매합니다. 천안시는 지난달 30일부터 한국도로공사 대전충남본부, 한국농업경영인 천안시 연합회 등과 함께 천안 호두휴게소 내에 직판장을 개설하고 오이와 딸기, 쌀과 같은 농산물과 농산 가공품을 시중가보다 저렴하게 판매하고 있습니다. 우수한 농산물을 소개도 하고 외지에 있는 소비자들분께 소개도 하고 또 그 소개함과 동시에 판매도 함으로써 우리 그 지역 농민들, 농가들 소득 향상에 도움을 주고자 사업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우리 천안 지역에 있는 농민들이 정성 들여서 믿을 만한 안전한 먹거리, 인증받은 하늘그린 마크다 농산물 갖고 나오기 때문에요. 믿고 드셔도 되고 또 가격적인 면에서도 저희가 그 모든 걸 다 과정을, 유통 과정을 빼버리고 우리가 생산과 소비자 직거래를 연결하기 때문에. 박상돈 천안시장은 직판장을 통한 농산물 직거래로 농업인의 소득 증대와 로컬푸드 유통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충남 북부 상공회의소의 제20대 회장으로 문상인 대일공업 대표이사가 선임됐습니다. 문상인 신임 회장은 지난달 30일 열린 임시의원 총회에서 기존의 경선을 벌이기로 했던 이희평 벨금속공업 대표와 김홍근 드림텍 대표가 전격적으로 양보하기로 하면서 단독 추대 형식으로 회장에 당선됐습니다. 정견 발표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예. 그 회원 중심의 동반 성장 캐치프레이즈로 현사 간에 잘 화합을 해서 동반 성장하는 방향으로 이끌어 나가려고 그래요. 충남 북부 상인은 또 이날 의총에서 삼성 디스플레이의 한민호 부사장을 비롯한 부회장단과 상임의원 25명, 감사 등을 각각 선임하면서 집행부 구성을 완료했습니다. 천안에서 소방과 경찰이 함께 협조해 마약 사범을 검거하면서 시민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더 큰 사고를 미연에 예방할 수 있었는데요. 자세한 내용 조인옥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지난달 21일 몸이 아프다는 신고를 받고 두정동 소재 한 원룸에 출동한 천안 서북소방서 두정 119 안전센터 조택종 소방교는 30대 여성 A씨를 문진하던 중 A씨가 환각 등의 증상을 보이자 마약 투약 상황을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그는 즉각 경찰에 협조 요청을 했고 필로폰 양성 반응을 보인다는 것을 확인하게 됐습니다. A씨는 마약 투약 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된 상태이며 경찰은 마약사범 검거에 있어 지대한 공헌을 세운 조택종 소방교에게 천안 서북경찰서장 이름의 표창장을 전달했습니다. 아니 소방하고 우리는 같은 가족이잖아요. 너무 그 보고서 받고 정말 그냥 뭐 우리 일 아니니까 좀 행설수설한다고 해서 그냥 뭐 별 아닌 것처럼 병원으로 인계만 하고 끝났으면은 그냥 묻어갈 일이잖아요. 그런데 꼭 마약 사범 같다라는 의심을 갖고 면밀하게 이렇게 살펴보는 그 자체가 너무 감사하잖아요. 그래서 바로 우리가 격려할 수 있도록 하자 그랬거든요. 사실 경찰과 소방은 한 뿌리에서부터 출발을 했어요. 네. 같은 경찰 가족으로서. 그런데 이제 현장에서 공동 대응하는 상황들이 많잖아요. 많이 이제 이렇게 서로 윈윈할 수 있는. 그래서 시민들이 볼 때 얼마나 든든하겠어요. 시민들도 우리에 대한 또 소방에 대한 어떤 신뢰라든가 믿음 같은 게 천안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소방과 경찰이 한 팀이 돼 더 큰 사고를 미연에 방지한 모습이 알려지자 시민사회에서는 큰 박수를 보낸다면서 앞으로도 이들이 지역을 위해 좋은 일을 했으면 한다는 바람을 전했습니다. 천안TV 조인옥입니다. 최근 아산시에서 종교시설 등을 매개로 한 집단 감염이 발생해 시 당국이 바짝 긴장하고 있는데요. 오세현 시장이 긴급 브리핑을 통해 현재 상황을 알리고 시민들의 방역수칙 준수를 다시금 당부했습니다. 시에 따르면 아산시 489번 확진자의 경우 지인과의 식사와 예배 모임 등을 통해 다수의 지인들이 감염됐으며 배우자와 자녀, 교인 등 3, 4차 감염을 낳은 연결고리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확진자와 관련이 있는 학교들에 대해서는 휴교 조치와 함께 아산교육지원청과 합동으로 긴급 현장 점검을 실시했으며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전반적인 현장 점검을 강화한다는 방침입니다. 오세현 시장은 시민 모두가 코로나19 장기화로 힘들지만 사회적 거리두기와 모임 자제 등 생활 속 방역 수칙을 잘 이행해 줄 것을 다시 한번 간곡히 당부했습니다.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가장 어려움을 호소하는 분야 중 한 곳이 바로 문화예술계인데요. 이러한 상황 속에서 다양한 기획 등을 통해 미술계에 힘이 되고 있는 한 갤러리가 있어 화제입니다. 조인옥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코로나19가 1년여 넘게 지속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힘들어하고 있는 많은 분야 중 한 곳이 바로 문화예술계입니다. 특히 미술계는 작품을 관람하기 위해 갤러리를 찾는 시민들의 발길이 뚝 끊기면서 갤러리들은 물론 작가들 역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이런 가운데 천안 지역의 사설 갤러리로서 다양한 기획전을 통해 이 어려움을 타파하고자 하는 갤러리가 있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의사 출신으로 약 2년여 동안 다양한 기획전을 통해 천안 시민들에게 문화를 전파하고 있는 김영준 대표의 제2갤러리가 바로 그곳입니다. 현재도 제2갤러리는 피아니스트이자 작가인 데이드림과 빛을 소재로 하고 있는 서수경 작가의 2인전을 통해 시민들을 만나고 있었습니다. 저희 사설 갤러리 또한 멋진 작품을 전시하고
많은 관광객들, 많은 관람객들이 이곳에 와주셔야 되는데 코로나라는 환경적, 사회적 여파 때문에 사실은 멋진 전시를 저희가 기획을 해도 관람객이 적어서 오시는 손님이 적어서 이게 널리 알리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쪽에 위치한 갤러리는 처음부터 저희가 엄청난 수익을 목표로 하지 않았습니다. 지역에서 문화적으로 취약한 부분에 있어서 서울이나 지방이나 멋진 작가의 작품을 전시함으로써 이 문화를 같이 공유하고 나누는 그런 목적으로 준비했습니다. 코로나로 힘든 가운데 있지만 멋진 작가분들의 전시가 항상 열려 있으니 무료로 오셔서 이 작품에 대한 느낌을 나누시기 바랍니다. 천안을 지역구로 둔 문진석 국회의원도 갤러리를 찾아 지역의 문화예술 인식 제고에 있어 힘을 보태겠다고 전했습니다. 네, 우리 잘 아시다시피 우리 천안은 문화예술의 토양이 너무 척박한 도시이기도 합니다. 천안이 70만에 가까운 그런 엄청 큰 도시임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어떤 공연장이라든가 또는 화랑 이런 것들이 부족한 게 아니라 아예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문화예술의 인프라를 좀 구축하는 데 노력할 것이고 또한 시민들의 문화예술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는 데 그런 노력을 기울일 겁니다. 그리고 특히 새로 계획하고 있는 천안 역사에 꼭 문화예술 공간이 확보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지역의 예술계와 시민들이 서로 상생할 수 있는 시간이 빨리 다가올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천안TV 조인옥입니다. 내일의 손흥민이 되고자 하는 축구 꿈나무들이 모처럼 운동장에서 마음껏 뛸 수 있는 대회가 열렸는데요.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축구에 대한 꿈을 잃지 않는 꿈나무들을 최영민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대한축구협회에서 주관하는 유소년 축구대회인 아이리그가 천안에서도 개막했습니다. 전국의 유소년 클럽팀들이 각 지역에서 연령별대로 경기를 치르는 아이리그는 2013년 시작됐으며 대한축구협회에 등록된 엘리트 선수들이 아닌 축구를 좋아하는 어린이 및 청소년들을 위해 만들어진 대회입니다. 지난 2일 천안축구센터에서 개막한 천안지역권 경기에서도 내일의 손흥민을 꿈꾸는 어린 선수들의 열기가 가득했습니다. 때론 실수도 하지만 마음만은 누구나 국가대표였습니다. 축구할 때 어떨 때 가장 재밌어요? 시합할 때. 좋아하는 축구 선수 있어요? 네. 누구예요? 손흥민. 손흥민 선수? 손흥민 선수처럼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열심히. 열심히. 앞으로 대한민국 축구종합센터가 들어설 도시인 천안의 유소년 축구 열기가 더욱 커져 우리나라 축구 발전에 큰 버팀목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천안TV 최영민입니다. 남서울대학교가 문화예술체육 분야에서의 선도적 역할을 위해 창의문화예술체육센터를 지난달 26일 개소했습니다. 학교 측에 따르면 창의문화예술체육센터는 각 분야별 전문가들이 문화예술체육 분야의 융합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실행하며 4차 산업혁명에 필요한 창의적 사고와 문제 해결 능력을 갖춘 인재 양성을 목표로 할 예정입니다. 남서울대는 이곳을 통해 다양한 문화예술체육 계열 사업과 지자체 및 문화재단과의 연계 사업 등을 유치하고 중부권 최고의 문화예술체육 전문기관으로 도약한다는 방침입니다. 아산경찰서 탕정파출소가 새로운 청사를 개축하고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지역 치안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지난 1985년 농촌형 파출소를 시작해 약 35년간 염치읍과 탕정면 일대의 치안을 책임졌던 탕정파출소는 최근 인근 산업단지 조성 및 신도시 개발로 급격한 인구 유입이 이뤄지고 이에 따라 치안 수요가 급증했음에도 협소하고 노후화된 시설로 신축 필요성이 제기됐던 곳입니다. 지난해 8월 공사를 시작해 약 8개월의 공사 끝에 완공된 신청사는 지상 2층 규모로 업무 중심 사무공간 배치와 민원인 접근 편의성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두고 건립됐습니다. 고재건 사장은 새롭게 단장된 탕정파출소에서 주민과 협력 치안 체제를 더욱 공고히 해 주민에게 한 발 더 다가서는 치안 행정을 펼치겠다고 밝혔습니다. 충남소재 대학 교수 백인이 양승조 충남도지사의 대선 출마를 촉구하고 나서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상명대학교 구본학 교수를 비롯한 100명의 교수들은 3일 독립기념관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공정과 정의의 가치가 무너져가고 있는 위기의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고 이념, 세대, 계층 간 불균형과 양극화를 치유하는 대한민국의 새로운 지도자로서 양승조 지사가 가장 적합하다면서 양 지사가 대권 도전에 나설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양 지사가 그간 보여준 탁월한 정책 발굴 능력과 실행력, 국가 미래 비전과 글로벌 리더로서의 역량, 개인적 삶의 청렴과 정직함은 우리 교수들과 국민들이 갈망하는 새로운 지도자상이라며 대선에 출마한다면 적극적으로 지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의 발명가 토마스 에디슨은 성공은 열심히 노력하며 기다리는 사람에게 찾아온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저마다 성공을 하기 위해 모든 일에 매진하게 되는데요. 그 성공에는 그만큼의 노력도 뒤따른다는 교훈을 한 번 더 되새겨보시는 건 어떨까요? 이상으로 5월 첫 주 천안TV 주간 종합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꿀맛 나는 하늘, 아삭한 하늘, 상큼하고 시원한 하늘. 어때요? 천안이 그려낸 하늘. 하늘 그린으로 작은 행복을 함께 나눠요. 하늘 그린. 안녕하세요. 천안TV 초대석 시간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전국적으로 유명한 치어리딩 공연팀 점핑 엔젤스를 이끌고 계시면서 대한치어리딩협회 충남연수원장을 맡고 계신 김현미 원장님과 함께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초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네, 먼저 저희 시청자 여러분들께 김현미 원장님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천안 점핑 엔젤스 공연단 대표이자 그다음에 천안시 치어리딩 협회장인 김현미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늦었지만 대한 치어리딩 협회 충남연수원 초대 원장 취임을 정말 축하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원래 이제 대한 중앙 연수원은 2018년 11월 달에 개설이 됐어요. 그리고 나서 지역에서는 사실 충남이 처음으로 추대가 됐습니다. 이것 또한 천안 시민 여러분들께서 많이 사랑해 주시고 애정해 주신 결과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치어리딩의 허브를 충남에서 만들자. 그리고 그 허브가 바로 충남의 중심인 천안이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점핑 엔젤스를 시작한 거라서 충남 연수원이 이제 거점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사실은 취임하기 전에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로 충남이 거점이 돼서 중앙까지 가지 않아도 충남 연수원에서 다 같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그게 바로 천안이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흔쾌히 허락을 했고 이번에 좀 받아들여서 사실은 좀 무거운 마음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5년, 10년의 계획에 저 나름대로 계획을 한 게 있어서 앞으로가 조금 더 기대가 되는, 저 자신한테 조금 기대가 되는, 그리고 천안시 여러분들한테 많은 기대와 관심을 좀 가져주셨으면 하는 마음가짐입니다. 네, 그렇군요. 네. 천안이 이제 중심이 된다는 게 참 또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또 오랫동안 점핑 엔젤스를 이끌어 오시면서 많은 성과를 거두셨는데요. 그간의 주요 활동과 성과 좀 얘기해 주세요. 점핑 엔젤스를 2014년도 2월에 창단을 했을 때만 해도 많은 일반 분들이나 부모님들 그리고 학생들까지 우리 딸을 치어리더로 내가 키우려고 학원을 보내나? 이런 오해도 많이 있으셨어요. 그래서 저렇게 하는 건 아닌데 라고 생각을 하셨는데 그 해에 인천 아시안게임 오프닝 공연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프닝 공연을 같이 하면서 굉장히 큰 무대에서 성장했기 때문에 사실 12명이 참석을 해서 갔는데 그게 너무나 좋은 성과였고 개인의 기량을 넓힐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2015년도 천안시 치어리딩 협회를 천안시 체육회에 가입하면서 치어리딩이 그냥 마냥 치어리더만 육성하는 게 아니라 정식 스포츠 단체입니다. 라는 거를 이제 천안 시민들한테 입증해 드렸고 여학생을 위한 스포츠는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게
치어리딩이겠다 해서 이제 치어리딩을 2014년도 제가 충남 지부를 맡으면서 충남 전역의 학교 스포츠 클럽을 활성화시키고 그거로 인해서 교육감배 대회도 하고 그거로 인해서 전국 대회도 같이 나가면서 충남을 좀 많이 활성화시켰고요. 더불어 같이 성장한 게 점핑 엔젤스였습니다. 이제 치어리딩의 본 고장인 미국을 가게 됐죠. 그래서 2017년도, 2018년도 점핑 엔젤스가 우리나라 대표로 나갔어요. 천안의 아이들을 처음에는 한 12명 데리고 갔다가 그 다음에는 25명도 데리고 네. 가서 굉장히 정말 좋은 성과를 갖고 났고 그리고 2019년도에는 또 아시아 대회로 싱가포르도 갖고 오면서 아이들한테는 점핑 엔젤스가 굉장히 높은 성과도 있었고 많은 분들이 우와 쟤네 너무 잘하는 애다. 저희가 가면 우와 쟤네 잘하는 애 나왔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방송도 많이 나오게 됐고 많은 분들이 알아주시게 됐고 이제 이렇게 하면서 점핑 엔젤스가 많이 컸던 예. 그래서 이제 선한 시민 여러분들께서 그래도 많이 찾아주시고 해주셨기 때문에 점핑 엔젤스라고 말씀하시는 거지 사실은 저 혼자 힘으로는 될 수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회 빌어서 점핑 엔젤스가 같이 성장하게 해주신 천안 시민 여러분, 이 방송 보시는 여러분 모두 감사합니다. 네. 특별히 그 중에서도 가장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가 있으실까요? 제가 요양원을 갔는데 할머니가 기부스를 하신 거예요. 우리 아이들 공연을 보고 아우 내가 기부스하는 바람에 돈이 없다고 너무 예쁜 거죠. 애들 돈을 줘야 되는데 내가 이거 어제 괜히 했다고 너무 예쁘셨나 보다. 돈을 못 주고 그냥 가서 어떡하냐고 애기들 이러시면서 막 손 꼭 붙잡고 해주시고 그 다음에 네. 그 또 이제 저희가 이제 대회를 가면 저희가 이제 쭉 아이들이 뭐 한 20명 정도 가면 다른 팀에서 와 우리 이제 1등 우리는 1등 이제 못하겠다 이러는 소리를 들으면서 굉장히 그래도 많이 성장했구나. 네. 더불어서 지금도 사실 코로나 때문에 미국을 못 가지만 미국 대회나 아시아 대회에서는 지금 계속 언제 오느냐 점핑 엔젤스 성장하는 모습 보고 싶다. 그래서 지금도 연락 오고 저희 찾아주고 그러시거든요. 저희 또 이 자라나는 꿈나무들에게 또 네. 힘을 주는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제가 2014년도 할 때만 해도 사실 저희 때도 그렇고 아나운서님도 그렇지만 이분법적으로 생각을 했었어요. 체육은 체육이고 공부는 공부다라고 생각을 하셨는데 지금은 이제 4차 산업시대가 들어왔고 융복합적인 사고방식을 우리가 이제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 때는요. 많이 움직이고 그 움직인 것만큼 신체를 움직인 것만큼 뇌세포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다양한 활력소가 되거든요. 물론 공부도 하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것도 같이 도와주시는 그런 부모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앞으로의 계획이나 포부 있다면 말씀해 주세요. 앞으로 이제 천안 시민 모든 분들이 치어리딩 스포츠라고 하는 거에 재미있고 건강하게 생활의 활력소가 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5년 안에 충남 연수원을 천안에 건립하고 그 연수원에서 많은 시민들이 오셔서 건강한 여러분의 생활을 누리셨으면 하는 게 저의 계획입니다. 천안 시민 여러분 모두 건강하십시오. 네,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